쭉 주인공들이. 뭐야? 사진으로 먼저 만나보는 오늘의 주인공. 소감이 어떠신가요? 새끼 나눴어요? 총 7마리입니다. 총 7마리입니다. 7마리요? 네. 아유, 근데 이런 애들이 여기 왜 있어요, 근데 그러면? 글쎄요, 그거 뭐 며느리도 몰라요? 서둘러 녀석들이 있는 장소로 출발! 피톤치드 스멜. 늘 가정 방문만 하다가 이렇게 야외로 나오니 좋으시죠? 오늘 산에 올라와서 일부러 머리 안 올리고 왔어요. 다시 올리세요. 어디로 가야 돼요? 와, 이런 데다가 새끼 낳았다고? 이 길이 아니잖아. 이걸 어떻게 또 어떤 분이 어떻게 발견하셨대? 드디어 녀석들이 있는 장소로 도착. 오, 아 그래도 많이들 다들 이렇게 좀 해주셨구나. 과연 녀석들과의 첫 만남은 어떨까요? 어떡해. 야, 너네 너무 귀여워. 안녕하세요.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심쿵유발 꼬물이라고 해요. 하나만 봐도 돼? 무서워. 엄마 어디 갔어? 연신 눈에서 꿀 떨어지는 설 전문가. 그런 설쌤을 녀석들도 반기는 모습인데요. 그나저나 첫인사는 잊지 마시고 네. 우리는 뭐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알았어. 귀 한 번만 봐도 될까? 여기 막혀있죠? 예? 뭐가 막혔다는 거죠? 귀가 거의 안 열렸어. 이빨이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귀가 이제 보면은 웨이도가 좀씩 형성이 되고 이제 구멍이 열리는 준비를 하고 있어요. 딱 3주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3주. 아, 태어난 지 3주쯤 됐군요. 애기야 조심해. 야 너 어디 가? 야, 안돼. 일로. 아이고 조심. 이제 얘네 막 어디 가겠다. 어떡해? 이야, 이 녀석들 볼수록 빠져드네요. 야, 너네 너무 귀여워.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 어떡해. 배고픈가 봐. 자, 할 줘봐. 내려갈래? 애기. 너네 이름은 다 어떻게 하고? 녀석들에게 딱 어울릴 만한 이름 기다릴게요. 자, 내친 김에 7 꼬물이의 심쿵 매력 잠깐 보고 가실까요? 아이고 우리 애기. 괜찮아? 선생님, 이러다가 또 입양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빠지셨다. 조심해. 이 조그만 게 화장실 가리고. 얘네 일은 지금 먹고 자고 싸는 게 일이에요. 너는 사회화 제대로 하겠다. 야생 들깨라곤 전혀 상상이 안 되죠? 어떡하지 얘네? 나 미치겠네. 세상에, 저도 미치겠네요. 아이고 너하고. 계속 나 빨어 나를. 엄마 젖 먹고 싶어. 내가 엄마 어디 갔어 너네? 선생님 얘네 어떻게 해요? 어미가 없어도 자기들끼리 참 잘 지내네요. 안에 보시면 애기들끼리 이제 물고 그리고 놀기 시작해요. 이게 한 3주 때부터 아이들끼리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아마 이제 딱 3주가 돼서 눈이 보이고 지금 이제 노는 거죠. 이러면서 이런 관계를 통해서 내가 무는 강도를 어느 정도로 해야 되고 이런 걸 배우게 되는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잘 자라고 있다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성별 다 확인하셨었어요? 성별 다 확인하셨었어요? 아, 맞다. 그러고 보니 궁금해지네요. 자, 1번 뚱띵이. 뚱띵이. 여자아이시고요. 또 여자아이고요. 또 여자아이고요.
또 여자아이고요. 또 여자아이고요. 뭐야? 저 안에 두 마리. 또 여자아이고요. 야, 너까지 여자면 난리다 이제. 마지막 이 녀석까지 암컷이면 그야말로 여인천하. 과연 암컷이냐 수컷이냐 그것이 궁금하다. 너의 정체를 말해줘 제발. 얘 남자. 야스 야스. 얘 일남육녀야, 일남육녀. 근데 뭐 암컷이면 어떻고 또 수컷이면 어떤가요? 이게 문제가 되나요? 여기에 지금 들개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자아이들이 6이면은 만약에 다 살아서 얘네들이 계속 새끼 낳는다고 생각해봐요. 그것도 문제죠. 엄청 문제죠. 엄청 문제. 떠돌아다니는 개를 일컬어 들개라고 하는데요. 재개발 지역에 사람들이 이주하면서 버려진 개들이 산으로 털을 잡으면서 생겨났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들개 개체수. 파악되지 않은 수까지 합하면 엄청나겠죠? 문제는 들개들이 늘어나면서 사건 사고도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는 것. 굶주린 들개떼가 닭장을 습격하고 20여 마리의 닭들을 무참히 몰살시켰습니다. 어느덧 들개들은 가축과 사람들을 위협하는 무서운 존재가 되었죠. 결국에 사람이랑 살다가 사람에게 버려져서 스스로 살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산으로 들어간다거나 들개처럼 살게 된 건데, 그 아이들이 새끼를 낳고 또 새끼를 낳으면서 들개 2세대, 3세대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과의 접촉이 성견이 될 때까지 전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늑대처럼 그런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들개들이 사람과 접촉이 되고 하면 민원이 대상이 된다거나 골칫거리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렇다 보니 문제가 되는 들개들을 포획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건 포획된 들개의 최후가 절반 이상이 안락사된다는 거죠. 더 나은 대안, 정녕 없는 걸까요? 사람과의 접촉이 없이 살아온 들개의 경우에는 사람에 대한 친근감이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이들을 구조해도 뭐 넓은 마당에서 보호해 줄 사람, 아니면 민간보호단체 같은 경우에도 이런 여력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라서 지금은 들개에 대해서는 뾰족한 대책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이 녀석들 역시 이대로 둔다면 열악한 환경에 죽거나 야생의 들개로 자라나 천덕꾸러기가 되겠죠. 환경 자체가 먹을 게 많은 상황도 아니고 이제 곧 겨울이 오고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챙겨주지 않으면 얘네들은 또 불행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진 운 좋게 제보자와 마음씨 좋은 등산객들의 도움으로 별 탈 없이 지내올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 누구도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당장 구조만이 이 어린 새끼들을 위한 길이 아닐까요? 엄마의 야생성이 그대로 유전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개라는 동물이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사회화를 시키면 충분히 사람과 행복하게 살 확률이 높은데 엄마가 제일 걱정이에요. 엄마가 제일 걱정이에요. 사람과 살다가 산에 들어와서 버려져서 산에 들어와서 새끼를 낳은 건지, 아니면 저 아이들처럼 얘 엄마도 산에 살던 애, 얘 그 할머니 할아버지도 산에 살던 애라면 사람과 살기는 상당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구조를 했을 때 더 불행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걱정이에요. 과연 들개 가족을 위한 최선은 무엇일까요? 엄마 한번 봐보죠, 우리 숨어서. 먼저 어미 확인에 나선 설 전문가. 짜잔, 정말 감쪽 같죠? 완전 좋은데요? 진심이죠? 위장막이니까 야상 입으셔야 돼요. 옆에 야상 입어요? 진짜로? 옆에 네. 영상 나오죠? 네, 영상 나오고 있어요. 도울 방법을 찾기 위해선 어미에 대한 확인이 좀 더 필요한 상황. 기다려봅니다.
하지만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 어미 들깨. 평소보다 더 보이질 않네요. 주위에서 멘트하고 있을 텐데. 오랜 기다림으로 지쳐올 때쯤 그때 왔다. 마침내 집 앞으로 모습을 드러낸 어미. 주변을 경계하며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기는데요. 하지만 작은 소리에 인해 발길을 다시 되돌리더니 저만치 거리를 두고 아래를 지켜봅니다. 경계심이 심해 보이는데 접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든 어미 구조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은 설 전문가. 어미를 계속 관찰해 봅니다. 크다. 그나마 멀리 도망가지 않고 주변을 맴도는 어미. 다행 아닌가요? 모성 본능 공격성이라고 있어요. 자기 새끼를 건드리면 착하던 아이들도 와서 사람을 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대신에 경계심은 엄청나게 많겠죠? 겁이 많고. 그러니까 사람이 있으니까 자기 새끼들을 계속 만지고 이래도 다가오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 새끼들은 걱정되는데 무서워서 공격은 못하겠고. 이것이 바로 어미의 마음이네요. 따라가 보고 싶다. 저기 뭐 있는지. 제가 다가가. 어떻게 반응하나 한 번만. 조심하셔야 돼요. 결국 자리를 뜨는 어미 들깨. 어미를 구조할 시 이동 경로 파악은 필수. 그때를 대비해 뒤쫓아 보기로 합니다. 저기 있어요. 저기. 오른쪽. 여기로 오고 있다. 간다. 저 밑으로 간다. 저기 바위. 이걸 타고 나니까 허벅지 근육이 그렇게 말 근육이지. 아, 느린 거 같은데 빠르다. 이쪽으로 올라왔거든요 아까. 근데 아마 더 위쪽으로 갔거나 저 옆쪽으로 빠진 것 같아서 봤는데 안 보여요. 이게 좀 길이 있어 보여. 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있어요. 풀이 누워 있어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갈대가 누워 있는 좁은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야생 들깨를 무슨 수로 쫓을 수 있겠습니까? 경계심이 많고 산을 누비며 발빠른 야생 들깨들. 이래서 들깨 포획이 힘들다는 건데요. 어미개 구조 역시 만만치 않은 상황. 설 전문가의 고민도 깊어갑니다. 반반. 진짜 반반. 들깨들은 대부분 이 애기들이 먼저 구조가 되고 모견을 구조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워낙 예민하고 그리고 워낙 경계심도 많고 그리고 똑똑하기도 하죠. 저 7마리의 아이들과 어미가 가장 행복한 방법이 뭔지를 정말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들깨 가족을 위한 최선을 고민하기 위해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설채연 전문가를 비롯해 동물보호단체와 제보자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랑 살던 아이들이 바깥에 나와서 도시에서 유기견으로 사는 아이들은 우리가 구조했을 때 더 나은 삶을 살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죠. 근데 얘는 들깨라서 저도 그게 되게 딜레마예요. 야생성이 있고 넓은 데 생활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좁은 데에 갔을 때 우울증 걸린 애들도 많고 얘들이 컨트롤이 안 되면 사람도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어미가 만약에 잡혔을 때 이 어미를 제자리 후 방사할 것인지 계속 케어를 할 것인지도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실제 들깨의 경우 포획이 되더라도 이미 야생성이 짙어 입양될 가능성은 희박한 실정. 게다가 어미와 떨어지기엔 아직 너무 어린 새끼들도 걱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애들만 빼앗을 때
어미와 2달까지 못 산 아이들이 행동학적 문제를 보일 확률이 218%도 높아요. 어린 시절에 엄마랑 같이 못 보낸 아이들은 정서적 불안이 생긴단 말이에요. 정서적 안정성이냐 얘네들의 그냥 생명에 대한 안정성이냐로 봤을 때는 그래도 생명에 대한 안정이 더 중요하니까. 조금이라도 안정된 생활을 하고 나서 좀 큰 다음에 이제 따로 뭐 분양이 되든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일단 계속 먹이를 주고 계속 관심을 갖고 했던 거여서요. 뭐 어미견하고는 일단 같이 구출돼야 된다는 생각은 무조건 했고요. 새나게 방송 출연 사상 최대의 시련을 맞은 설 전문가. 과연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될까요? 유기견이나 이런 좀 상황이 안 좋은 개나 강아지들을 만나면 항상 강조하고 또 제가 생각하는 게 끝까지 책임질 수 없으면 건드리지 말아라 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확신이 없었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어떻게 하는 게 이 어미개와 어린 아이들에게 가장 행복한 일인가. 가장 베스트는 어미까지 구조를 해서 한 달은 어미랑 애기들이랑 같이 지내게 하면서 어미의 성격도 한번 보고 2달 좀 넘어가면 애들을 분양하는 거를 노력을 하고, 어미는 그때 확률이 정말 낮지만 수능적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좋으신 분이 있으면 같이 좀 살 수 있게 도와주면 가장 좋고, 아니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TNR 쪽으로 생각을 해보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최대로 엄마도 구조해보는 노력을 일단은 해보도록 할게요. 결국 오랜 고민 끝에 어미와 새끼들을 함께 구조하기로 결정. 자, 어려운 결정을 내린 만큼 잘 되어야 할 텐데요. 구조 D-Day. 모두 비장한 마음으로 산으로 출동했습니다. 높이 이렇게 옆으로. 먼저 오늘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임무, 바로 어미 들깨 포획을 위한 준비부터 서두릅니다. 새끼를 크레이트 안에다 넣어서 문을 닫아 놓을 거죠. 어미가 자주 지나다니는 길목에 포획틀 설치. 그 모습은 잠시 후 개봉박두. 그리고 그동안 꼬물이 칠남매들은 잘 지냈는지 만나봐야겠죠? 안녕, 잘 지냈니? 어떻게 된 게 얘네는 볼 때마다 자라있는 것 같네요. 자, 오줌 쌌어? 아유, 싸고 있는 건 아니지? 아우 축축해. 아우 축축해. 오줌 다 묻었어. 여기 보세요. 여기 이 안에 보세요. 이렇게 귓구멍이 이제 열렸어요. 구멍이 보이죠 이제 안에. 3일 전만 해도 완전히 뚫려 있지 않았는데 오늘 오니까 애들이 거의 다 뚫렸어. 그지? 그리고 이빨도 이 정도면은 불린 사료도 먹을 수 있어요. 이야, 며칠 사이 폭풍 성장입니다. 어금니도 나기 시작했어요. 얘 엄청 커. 너 몇 킬로 나갈까? 벌써 한 2킬로 나갈 것 같은데? 이보시오, 그 숙녀한테 너무 말이 심한 거 아니오? 정말 하루하루가 다르게 폭풍 성장을 보여주는 이 녀석들. 이러다 조만간 중2병 오겠어요. 선생님, 이제 그만 본격적인 구조 작업을 시작해볼까요? 넌 좀 새침하게 생겼는데? 너가 유일한 남자아이구나. 네, 너도 가자. 유일한 남자아이. 나 먹는다. 너 한번 가볼까? 어미 포획을 위해 이 녀석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미를 유인할 거예요. 새끼들이 한 마리가 들어가니까 무섭네. 얘들아, 너네 좀 너무 조용한 거 아니니? 좀 옹알옹알 돼야지 엄마가 오지. 이 녀석들이 잘 울어주어야 그 소리를 듣고 어미가 오겠죠? 자, 이제 모든 준비 완료. 먼저 포획틀 주변에 간식 투척. 그리고 어미를 유인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 녀석들이 대차게 울어줘야 합니다. 미끼를 문 어미가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포획틀 문이 내려와 닫히면 끝! 들깨 포획, 참 쉽죠? 계획대로 된다면야 얼마나 좋을까요?
자, 이제 어미를 기다려볼까요? 지금부턴 인내와 끈기의 싸움. 제작진이 야심차게 준비한 위장용 텐트에서 오늘도 지켜보기로 합니다. 낑낑대며 울기 시작하는 새끼 강아지. 하지만 아직 어미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경계심 많은 어미가 이상한 낌새를 채고 혹시 꽁꽁 숨은 건 아닌지 걱정되네요. 두 분도 고생이 참 많으세요. 파이팅! 설마 이대로 안 오는 건 아니겠죠? 이거 뭐 들깨 잡으려다가 우리 설쌤 먼저 잡겠어요. 얼마나 흘렀을까. 기다리고 또 기다린 끝에 왔어요? 왔어? 드디어 새끼 울음소리를 듣고 나타난 어미. 주변의 경계 역시 신경 쓰는 모습입니다. 조심. 그때 조심. 소리 들었어. 우리 봤어. 포획틀 주변으로 천천히 다가가는 어미. 일단 유인하는 건 성공인데요. 어미가 온 걸 알았는지 더욱 낑낑대는 새끼 강아지. 드디어 입구까지 접근. 들어갑니다. 들어가. 한 발만 더. 들어갔어. 많이 들어갔어. 야, 이거 진짜 심장이 쫄깃한데요. 들어갔어. 발주 쪽 다 들어갔어. 다 들어갔어.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앞발에 이어 뒷발도 들어갑니다.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다 왔다. 마지막 한 발까지 꼬리. 성공인가요? 들어갑니까? 마지막 한 발 들어갑니다. 마침내 마지막 한 발까지 들어선 순간 오 마이 갓. 아, 망했어. 이제 안 되겠다. 도망갔어. 아니야. 도망갔어. 멀리 도망갔어. 저기 하고 있어, 저기. 아, 안 됐다. 이제 안 들어와, 저기. 거의 성공할 뻔했는데 너무 아쉽네요. 더 큰 문제는 이미 위험을 경험한 어미를 포획하기란 더욱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과연 어미 들깨와 새끼 강아지 7남매는 구조될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가장 안 좋은 상황으로 돼버리죠. 최악의 시나리오죠. 최악의 시나리오. 아예 안 들어오든 들어와서 잡히든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들어왔다 도망간 거. 최악의 시나리오. 과연 들깨 가족의 운명은 다음 주 2부에서 공개합니다. 아, 망했어. 들어왔다 도망간 거. 최악의 시나리오죠. 최악의 시나리오. 2부 전진을 위한 1부 후퇴를 하는데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줘야죠, 제가. But that's just what they wanted, so I get up off the ground and I shake it out. Ra-ra-ra, come look at me now, look at me now. I'm not here to talk, I'm not here to talk. I'm just here to walk, here to walk. 이제 이 시기가 되면 어미와 새끼들이 점점 예전보다는 사이가 멀어지는 시기거든요. Show them what I've got. I will. 라이징 테크 바비온에서 이발기 세트를, 애견 치아 관리엔 더 그린에서 덴탈 껌을, 예예 코리아 예팻에서 강아지 우주선 가방을, 이누준에서 반려동물 콜라겐을,
장보는 강아지와 고양이에서 그레인프리 사료를, TJ 코리아 앙비뉴에서 애견 이발기를, 피콜라카네에서 프리미엄 강아지 유모차를, DK 코리아 요요시에서 반려견 패드를 드립니다.